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9페이지 작업화면 살펴보고 이리저리 움직이기,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배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곤 해요. 근데 인터페이스라는 요소는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나 오토캐드 같은 프로그램은 같은 기능을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우스로 클릭하는 횟수 또는 명령어를 타이핑하는 횟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전체 작업 시간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인터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명령어 하나하나, 화면에 표시되는 버튼 하나하나, 이런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들을 사용자가 본인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면 각각에 대한 자세한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오토캐드를 처음 키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이 부분의 메뉴입니다. 홈, 삽입, 주석, 파라메트릭, 이렇게 탭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걸 리본 메뉴라고 불러요. 이 리본 메뉴,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영어로는 퀵 억세스 툴바, 이 두 가지 요소는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MS의 기본 인터페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도 이렇게 리본 메뉴와 퀵 억세스 툴바가 구성되어 있고, 워드도 리본 메뉴, 퀵 억세스 툴바, 파워포인트도 리본 메뉴, 그리고 퀵 억세스 툴바, 당연히 QAT, MS에서 번역하기로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 메뉴는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이런 곳에서도 당연히 편집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토캐드에서도 당연히 편집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리본 메뉴 같은 경우엔 편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대신 신속 접근 도구 막대는 편집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사용을 할 때에는 키보드의 Alt를 한번 누르면 단축키가 표시되고, 이 표시되는 단축키를 입력하면 메뉴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엔 2개씩 입력하는 이런 건 귀찮으니까 많이 사용되진 않고요. 그 대신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이런 건 위에 버튼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컨트롤 S, 컨트롤 O 이런 걸로 쓰면 되니까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그 대신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추가, 이렇게 클릭하면 버튼이 가장 오른쪽에 생기고, 필요 없는 것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제거하시면 돼요. 방금 추가한 걸 제거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폴리선이라는 기능, 요거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 명령어로는 P-라인입니다. 그러니까 5개를 사용해야 하고 오른손이 마우스에서 떨어져야 하죠. 단축 명령어로는 PL까지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마우스에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요걸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추가해 놓으면 Alt를 누른 다음에 지금은 공구니까 공구, 요렇게 입력을 하면 폴리선이 실행됩니다. 만약 이걸 1번으로 등록을 해놨다면 Alt 1을 누르면 되니까 마우스에서 떨어질 일이 없겠죠.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커맨드를 맨 앞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걸 1, 2, 3, 4 정도로 추가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렇게 등록해서 사용을 하면 손을 왔다 갔다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작업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리본 메뉴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리본이라는 메뉴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열 땐 리본, 닫을 땐 리본 클로즈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닫고 열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 메뉴를 뜯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 탭의 빈 공간, 이 부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리본 메뉴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확대했다가 한 단계 줄었다가 또 줄었다가 아예 줄었다가 다시 열리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만약 리본 메뉴가 줄어들었다 싶으면 비어있는 곳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옆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서 모드 순환으로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리본 메뉴 아래쪽에 보면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현재 열려있는 도면들이 화면에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걸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본과 마찬가지로 파일 탭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열고
클로즈로 닫을 수도 있어요. 파일 탭, 클로즈, 그리고 파일 탭.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들, 추가 기능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엣지나 크롬이나 이런 웹브라우저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탭을 누르면 앞으로, 컨트롤 탭을 누르면 한 단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며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탭 밑에는 넓은 작업 공간이 펼쳐져 있죠. 여기에도 각각의 메뉴마다 전부 다 명칭이랑 기능이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런 하나하나를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 오토캐드로는 2D 작업만 많이 하니까 마이너스, 평면도, 2D 와이어프레임 요 3개가 설정되어 있는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요 3개를 확인해 보세요. 오토캐드란 프로그램은 2D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사실 3차원 프로그램이라 뷰포트를 제어할 수도 있고 환경 설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2D로만 사용을 하니 평면도와 2D 와이어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평면도와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작업 공간 밑에는 한 줄짜리 명령행 커맨드 라인이라는 게 있고 이 커맨드 라인은 F2로 열었다 닫았다 해가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명령행을 밑에 아예 고정시켜 놓고 사용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고정하거나 혹은 위치를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명령행의 왼쪽 끝에 보면 점점점점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눌러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이나 위쪽에 여러 줄로 항상 보이도록 고정하고 싶다면 마우스 커서를 그 부분으로 이동시키시면 도킹돼요. 도킹한 다음 그 사이를 마우스 커서로 클릭해서 간격을 넓혀주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명령행을 고정해 놓고 사용을 하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줄로 줄여 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길이를 제어하고 싶다면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가져가서 제어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위로 제어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한 줄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명령행의 상태에 따라 F2가 작동을 다르게 하곤 하는데 명령행이 도킹되어 있다면 F2를 눌렀을 때 문자 윈도우라는 별도의 창이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닫히게 될 거예요. 저 기능은 명령행이 한 줄로 되어 있어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때 F2 대신 Ctrl F2를 누르면 독립된 창으로 표시됩니다. 오토캐드를 조금 쓰다 보면 본인이 편한 설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 메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 설정들 중에 어떤 게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게 비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버튼들입니다. 이름은 상태 표시 막대 또는 상태 표시 줄이라고 하고요. 초기 설정에서는 요만큼이 표시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와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로 본인이 원하는 설정을 꺼내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크게 많이 사용을 하질 않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선 가중치 정도는 추가해 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하곤 해요. 그리고 책 30페이지를 보면 이 많은 버튼들 중에 몇 가지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싶은 걸 설명을 해뒀는데 첫 번째는 모형이란 버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리드라는 버튼입니다. 키보드의 F7로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다시피 작업 공간의 모눈을 껐다 켰다 하는 역할을 하죠. 개인적으로는 모눈이 있어도 크게 거슬리진 않아서 켜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끄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책에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그 오른쪽에 보면 스냅 모드라는 게 있고 요건 F9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능을 실행할 때 티가 납니다. 스냅 모드가 꺼져 있다면 마우스의 커서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는데 스냅 모드가 만약 켜져 있다 그러면 마우스의 커서가 특정 단위대로 끊어져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일정 단위대로 마우스 커서가 끊어지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 즉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기능이 스냅 모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마우스의 커서가 구속되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끄고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직교 모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직교 모드를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 직교 모드가 뭐냐면 평상시엔 티가 나지 않지만 기능을 사용해서 뭔가를 그릴 때 이때 마우스의 커서를 구속해 주는 걸 직교 모드라고 해요. F8을 사용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직교 모드를 켜면 거리값만 입력해서 특정 방향으로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원하는 선들을 그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F8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다른 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텐데 쭉 가다 보면 객체 스냅이라는 메뉴가 있고 F3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메뉴가 뭐냐면 뭔가 객체를 그릴 때 이미 그려져 있는 객체의 특정 지점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마우스 커서가 객체와 살짝 떨어져 있지만 녹색 사각형으로 네모를 표시해주고 끝점이라고 표시되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커서의 위치 대신 끝점이라고 표시된 부분의 좌표를 컴퓨터가 대신 입력해주게 돼요. 이미 작성되어 있는 객체의 특정 부분까지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좌표를 기억할 필요 없이 컴퓨터가 정확한 지점의 좌표 입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점의 객체 스냅을 잡을 거냐? 그것도 당연히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초기 설정에서는 끝점, 중심, 교차점, 연장선 이렇게 4개만 체크되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지점 클릭해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 혹은 맨 아래에 있는 객체 스냅 설정 이 버튼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메뉴는 명령어로는 OSNAP 그리고 단축 명령어로는 앞에 두 글자 OS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서 사용을 할 땐 스페이스바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도 되고 엔터를 입력해도 돼요. 근데 엔터보다는 당연히 스페이스바가 누르기가 편하니까 엔터 대신 스페이스바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요 제도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는 드래프트 세팅이라 그래서 DS라는 단축 명령어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안에는 수많은 설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객체 스냅 요걸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설정들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노드는 제외하고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넣고 빼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노드는 체크하지 않는 걸 추천해요.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치수를 넣을 때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객체 스냅 설정이 추가가 된 거고 이제부터는 객체 근처에 가져가면 근처점이 생기고 혹은 중간 근처에 가져가면 삼각형의 중간점이 생길 거예요. 전체 객체의 특정 지점을 자동으로 찾아주니까 객체 스냅이라는 설정은 거의 항상 키고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설정을 많이 바꾸다 보면 OS 또는 DS라는 단축 명령어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책에 보면 더 오른쪽에 주석 감시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객체 분리 요거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석 감시 같은 경우엔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오작동 때문에 찾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수는 특정 객체에 요렇게 할당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쩌다 보면 객체와 무관하게 허공에 작성되는 치수들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주석 감시가 켜져 있으면 요 노란색 느낌표가 표시돼요. 그리고 요 노란색 느낌표가 표시되면 당연히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주석 감시는 대부분의 경우 끄고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체 분리 같은 경우엔 화면에 표시되는 형상들 중에 일부만 화면에 가리고 혹은 일부만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분리와 숨기기 요 두 개가 그 차이인데 요 도면에서 요만큼의 객체만 숨긴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숨겨져 있는 객체를 다시 보이게 만든다 혹은 선택한 객체들만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하고 다시 보이게 만들고 이런 설정이 가능한데 사용 중인 도면에서 일부 객체가 숨겨 있으면 요 아이콘의 형태가 바뀐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어쩌다 보면 사용자 버튼을 클릭하다 잘못해서 그 왼쪽에 있는 화면 정리 버튼을 클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메뉴가 요렇게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화면 정리를 다시 클릭하시면 원상태로 돌아올 겁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알아둬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영상을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페이지 직접 해보세요를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오픈이란 도면을 열어야 돼요. 컨트롤 O를 눌러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버튼 누르면 바로 도면이 열릴 거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리저리 움직여 보세요. 이 도형이 너무 작다. 그런 분들은 마우스 휠 버튼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될 거고 이때 확대되는 방향은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놓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놓으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고 배율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려면 휠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의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도면에 작성되어 있는 객체가 모두 한눈에 보이도록 배율이 조절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때 명령행을 잘 살펴보면 마우스의 휠 버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줌이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알파벳 E라는 옵션 키워드가 자동으로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줌이라는 커맨드에는 전체, 중심, 동적, 범위, 이전, 축척, 윈도우, 객체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E, 그러니까 범위라는 옵션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줌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한 번에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확대할 수도 있겠죠. 자, 줌이라는 기능의 단축 명령어는 앞에 첫 글자 Z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기능을 실행을 하면 마우스 커서 옆에 구석 지정 또는 축척 비율 입력이라고 할 텐데 비율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냥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대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때 지정한 부분이 화면에 가득 차도록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이렇게 길게 입력을 하면 이 가로 부분이 화면에 딱 맞게 되도록 그리고 세로로 길게 입력을 하면 이 세로 부분이 화면에 딱 맞게 들어오도록 자동으로 배율이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 옵션 키워드들 여러 가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현재 사용하는 도면의 원점 그러니까 이 아이콘이 있는 곳부터 객체가 있는 곳까지를 가득 차도록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Z, A 이렇게 확인을 하면 0,0부터 객체가 보이는 곳까지 확대되도록 이렇게 배율을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다른 건 뭐 크게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범위와 객체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범위는 알파벳 E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현재 도면에 작성되어 있는 모든 객체가 화면에 꽉 차도록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고 윈도우 W는 그냥 좌표를 입력해서 그 좌표가 화면에 가득 차도록 그리고 객체라는 옵션 O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선택한 객체가 화면에 가득 차도록 배율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 정도 옵션을 자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참고로 옵션 키워드는 키보드로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되지만 명령행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명령행을 클릭해서 옵션을 실행하는 건 버전이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버전이 너무 낮으면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야만 하고 버전이 조금 높으면 명령행을 클릭해서 옵션을 실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책에선 설명하진 않았지만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에도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표시되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메뉴도 본인의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메뉴는 선택한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선택된 객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표시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무런 객체도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메뉴가 이렇게 표시되지만 객체가 선택되어 있으면 표시되는 메뉴가 바뀌죠. 그리고 선택한 객체가 어떤 종류의 객체인가에 따라 표시되는 메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표시되는 메뉴도 본인의 입맛에 맞게 다 뜯어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 메뉴에 표시되는 괄호 열고 N, 괄호 열고 M, Y 이런 단축 키워드들도 본인의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처음 오토캐드를 익힐 때에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이 우클릭 메뉴 몇 가지 자주 사용하는 걸 익혀두면 상당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거나 혹은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객체 스냅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을 그리는데 근처점, 끝점, 중간점 이런 거 다 잡히고 있죠. 근데 도면이 좀 복잡하면 객체 스냅이 이렇게 여러 개 잡히면 불편할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 끝점만 선택해서
끝점만 잡겠다. 요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한 번만 쓰는 객체 스냅. 이것도 익숙해지면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자면 옵션에 들어가면 위에 있는 탭들 중에서 사용자 기본 설정,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이 어떻게 작동할 건지를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로가기 메뉴로 선택해 놓고 사용하길 추천합니다. 이 바로가기 메뉴라는 게 처음 쓸 때는 좀 어색한데 쓰다 보면 편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32페이지에 보면 실무에선 이렇게 마우스 휠로 확대할 때 작동하는 환경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되고 아래로 내리면 축소됩니다. 근데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위로 올렸을 때 축소되고 아래로 내렸을 때 확대되는, 그러니까 마우스 휠이 반대로 작동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엔 휠의 방향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줌 휠이라는 변수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0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위로 돌릴 땐 확대가 됐던 건데 이걸 1로 바꾸면 위로 돌렸을 때 축소되고 아래로 내렸을 때 확대되도록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줌 팩터라는 변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 변수는 마우스 휠을 돌릴 때 얼마나 많이 확대 또는 축소될 건지 그 배율을 설정하는 겁니다. 초기 값은 60이고 3부터 100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60일 땐 한 번 돌리면 요만큼이었죠. 근데 이걸 3으로 바꾸면 한 번 돌릴 때 요만큼 아주 미세하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100으로 바꾸면 한 번 돌릴 때 확 바뀌게 되거든요. 이것도 본인 입맛에 맞게 제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VT Duration, 이 변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줌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걸 설정하는 거예요. 초기 값은 750이라 0.75초입니다. 그러니까 줌을 입력하고 좌표를 입력했을 때 확대하는 작용이 모두 끝날 때까지 0.75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VT Duration, 요 값을 500으로 조절하면 0.5초가 걸린다는 거고 최소 0부터 5000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5000의 경우 화면을 확대할 때 5초가 소요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숫자를 늘릴 일은 없을 거고요. 그 대신 초기값인 750을 쓰거나 혹은 0으로 설정을 해서 한 번에 확 확대되도록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할 겁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환경 변수 3개, 요건 그다지 기억해 두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런 변수가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구글에서 검색해서 변수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런 환경 변수가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변수들도 앞으로 설명이 쭉 나올 텐데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 그런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건 기억해 두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요. 책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키보드의 위, 아래 화살표를 통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기능들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줌이라는 기능을 사용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마지막에 실행된 명령어가 자동으로 실행되죠. 그러니까 줌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선을 그릴 때에도 선이란 기능 실행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기능이 종료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실행했던 명령어가 다시 실행돼요. 그리고 화살표의 위를 누르면 마지막에 실행했던 명령어가 표시되고 한 번 더 위를 누르면 그 전에 실행했던, 또 누르면 그 전에 실행했던, 이런 식으로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들을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클릭 메뉴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점도 기억을 해두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자면 마우스 커서를 기준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십자선이 표시되죠. 이 십자선이 지금은 조금만 표시되지만 화면 전체로 길게 표시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크기도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어디서 제어를 하느냐? 옵션에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표시 탭으로 넘어가 보면 오른쪽에 십자선 크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 설정은 5,
그러니까 전체 크기의 5%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끝까지 100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커서가 어디에 있더라도 길게 표시됩니다. 오토캐드를 예전에 배운 분들은 이렇게 설정해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환경 설정이야 본인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되지만 저는 초기 설정대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길게 느리고 싶으신 분들은 옵션에서 제어를 하시면 되고요. 환경 변수로는 커서 사이즈로 제어를 하시면 돼요. 5%가 초기 설정이고 100%면 끝까지, 그리고 1로 설정을 하면 가장 작게까지 설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33페이지 01-4번 명령어로 오토캐드의 말 걸기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